안녕하세요. 아리따의 포근한 공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들 계세요? 혹시 무언가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잔뜩 쌓여 찌푸려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내 마음에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다시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는지, 감정을 다스릴 때 도움이 되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 소개할 때도 잠깐 언급한 책이에요.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명상가, 시인, 평화운동가입니다. 모든 것은 우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흡과 보행의 명상을 강조하시는 전 세계인의 영적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누구나 의식의 깊은 곳에 화의 씨앗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말한다. 모든 감정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묻혀 있다. 우리의 모든 감정들은 표층의식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씨앗이 되어서 잠재의식 속으로 돌아가서 파묻힌다. 연민이라는 감정도 씨앗으로서 잠재의식 속에 묻혀 있다. 그 씨앗에 물을 뿌려줄 때, 곧 그 감정을 자극할 때 연민이 싹을 틔우고 표층의식으로 올라온다. 기쁨이나 연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의식 속에 나타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시기나 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불행감을 안겨준다. 기쁨도 화도 그것이 마음의 밭에 묻혀 있고 아무 것에도 자극받지 않으면 그저 씨앗일 뿐이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표층의식으로 올라오면 하나의 감정이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화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그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의식의 깊은 곳에 화의 씨앗을 갖고 있다. 그것이 씨앗으로서 묻혀 있을 때는 전혀 화를 느끼지 않는다. 남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저 기분이 좋고 표정도 밝다. 그러나 화는 우리 마음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 화가 표층의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잠재의식 속에는 그 씨앗이 여전히 묻혀 있다. 누군가가 그 씨앗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화가 이내 표층의식에, 거실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훌륭한 수련자라고 해서
화나 고통의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훌륭한 수련자는 단지 그 감정들이 고개를 들면 이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일 뿐이다. 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쉽게 압도당한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쉽게 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자각의 씨앗을 불러내어 화를 보살피게 하기 때문이다. 호흡과 보행을 의식적으로 하면 누구나 화를 보살필 수 있다. 누구나가 화의 씨앗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감정이 일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가 밥을 먹어요. 밥을 집에서 해서 먹든 시켜서 먹든 그 음식물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어쩌다 하루 정도는 놔둔다고 해도 하루 이상이 지나버리면 냄새가 지독해집니다. 그런데 화의 감정을 못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 음식물 쓰레기가 며칠이 지나도록 내버려 두고도 집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것과 같아요. 온 집안이 지독한 냄새로 가득할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화도 내가 지금 화가 났다, 화가 나려고 한다라는 걸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화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해요. 화를 몸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구석구석으로 돌아다니게 되고 어느 쪽이 순환이 안 될 때 그 부분이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화는 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틱나튼 스님은 상대가 나를 미칠 듯이 화나게 할 때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숨을 내쉬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상대방을 평온하게 만들 수도 없다고 인내도 자비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잔을 계속 흔들어대면 물은 더욱 심하게 울렁일 거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같다라고 해요. 찻잔 속 출렁이는 물을 잔잔하게 하려면 잔을 가만히 두어야 하는 것처럼 화가 날 때도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말고 먼저 물러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화가 있구나. 내 마음 속에 괴로움이 있구나. 마음 속에 어떤 감정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감정은 단지 하나의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사라집니다. 감정이 격하게 위태로워졌을 때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면 그 감정이 이내 사라진다고 합니다. 나쁜 생각과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해요. 그럴 때는 주의를 배에 집중하고 깊이 호흡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은 본인이 넓히고자 하는 만큼 넓힐 수가 있으니 호흡을 통해서 그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럼 숨을 쉬면서 한번 내뱉어 보기로 해요.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그 화를 잘 보살핀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화를 돌봐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지금 내 아기가 울고 있다는 걸 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내 아기를 잘 보살핀다. 이것이 바로 애정과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방에 아기를 재우고 부엌에서 수프를 끓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끓이던 수프를 마저 다 끓이고 아기한테 가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울고 있는 아이한테 먼저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겠죠? 수프가 아니라 아무리 맛있는 그 무엇을 만들고 있더라도 아이를 달래러 갈 겁니다. 39페이지 내용을 얘기했어요. 화는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아기다. 화를 감싸안기 위해서 우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머니는 당연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기를 달래러 간다. 맛있는 수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던 참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수프도 중요하지만 아기를 달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수프야 어찌 되건 말건 얼른 아기한테 간다.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아기에게는 햇빛을 만난 것과 다름없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온정과 관심과 자애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먼저 아기를 들어올려서 품에 안는다.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에너지가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달랜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서 화가 차오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던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돌아가서 화라고 하는 아기를 달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기를 달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달래듯이 우리의 화라는 아기도 잘 달래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달래듯이 우리의 화라는 아기도 잘 달래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몸에서 열이 나던 때를 기억해보자. 누군가가 약을 먹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다만 어머니가 와서 이마에 손을 얹어 주었을 때야 비로소 열이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던가. 그 기분, 어머니의 손이 마치 여신의 손처럼 느껴졌으리라. 어머니의 손이 닿는 그 순간에 생기와 사랑과 온정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으리라. 그 어머니의 손이 바로 나 자신의 손이다. 호흡을 낱낱이 자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머니의 손이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된다. 나의 손을 나의 이마에 얹으면 그 손이 곧 어머니의 손이란 것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과 자애의 에너지와 똑같은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서 느끼게 된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가 내 이마에 손을 얹는다. 살포시 손을 얹는다. 평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마에 손을 얹을 때보다 이렇게 자각을 하면서 손을 가져다 대면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좀 더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40페이지) 이어갈게요.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는 자기가 지금 아기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리고 온 정신을 아기에게 집중한다.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포근하게 안겨있기 때문에 평온을 느낀다. 마치 햇빛이 꽃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것과도 같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은 단지 안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에게 무슨 고충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를 이내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기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수련자로서 우리도 아기의 어머니처럼 화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화의 칭얼거림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화의 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충분히 알 때까지 수련을 해야 한다. 아기를 의식적으로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는 아기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이내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기의 몸에 열이 있으면 열을 식히는 약을 먹인다. 배가 고파서 울었다면 따뜻한 우유를 먹인다. 기저귀가 너무 꼭 죄인 게 문제였다면 기저귀를 풀어준다. 우리도 그 어머니처럼 해야 한다. 화라는 우리의 아기를 의식적으로 품에 안고서 달래야 한다.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은 화를 잠재우는 자장가다. 어머니의 사랑의 에너지가 아기의 아픔의 에너지를 사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각의 에너지가 화의 에너지를 사귀게 된다. 호흡과 미소와 보행 명상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몸에 익히면 5분이나 10분이나 15분 안에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 그윽한 마음으로 화를 감싸 안아야 한다.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악이다. 화는 우리의 위장이나 폐와도 같다. 위장이나 폐에 질환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떼어버릴 수 없다. 화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잘 보살필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온하게 살고 싶은데 마냥 예쁜 마음을 가지기엔 버거울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가슴이 불끈불끈 올라와서 내 심장이 저기 저 우주 밖으로까지 튀어져 나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있죠. 화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와 진짜 못생겼다 하면서 둘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겠죠. 그런데 막상 뒤를 돌아보니 여학생 둘이서 핸드폰을 보며 수군거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내 화는 사라지겠죠? 원인이 사라졌으니까요.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었다면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가 너무 꼭 죄인 게 문제였다면 기저귀를 풀어주듯이 화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그 원인을 확인하고 풀어주면 화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립니다. 화가 풀릴 때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립니다. 화가 풀릴 때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 또한 진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화에도 진동이 있습니다. 화의 주파수를 던지면 그 주파수들이 모여서 불행해지고, 사랑의 주파수를 던지면 그 주파수들이 모여서 좀 더 행복한 삶이 되겠죠. 저도 이 포근한 공간에서 사랑의 주파수를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인생도 편해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가 날 때 화라는 아기를 의식적으로 품에 안고서 달래야 합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듯이, 볼일 보고 찝찝해서 울듯이, 잠이 와서 울듯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화의 아기를 좀 더 잘 달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타고르를 아세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도의 시인이에요. 간디가 존경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집 마당을 쓰는 하인이 3시간 넘게 지각을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타고르가 그 하인을 해고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3시간 후 허겁지겁 달려온 하인에게 빗자루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야. 빨리 이 집에서 나가. 그러자 하인은 빗자루를 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딸애가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타고르는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배웠다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상대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화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타고르의 깨달음을 받아들여 어떤 사람이 신경을 좀 건드리면 아 그래 저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 건지 아니면 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상대방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기로 해요.
우리의 마음속의 화는 우리의 악의입니다. 우리가 보살펴야 할 자식입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난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알아. 내 마음속에 지금 화가 들끓고 있다는 걸 알아. 화를 자각한다는 것은 그것의 실체를 인정하고 맞이하고 접촉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거나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자각은 말하자면 우는 아기를 품에 안아서 달래는 어머니와도 같은 것입니다. 심리치료에서는 이것을 화와 접촉하기라고 부릅니다. 화를 억눌러서는 안 되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화가 마음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화가 나면 그것을 발산해버리라고, 분출해버리라고 하는 치료사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령 망치로 폐차를 치거나 주먹으로 베개를 치는 등의 행위로 화를 풀려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따름이라고 합니다. 화는 스스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화를 발산해 버리기 위해서 30분이나 1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무엇을 치고 나면 우리는 그만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화를 지탱할 에너지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화가 사라졌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단지 지쳐서 화를 낼 힘조차 없게 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누구도 냉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화가 줄어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화를 연습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도 날마다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그를 화나게 하면 그는 그동안 연습했던 화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화의 에너지만을 발산했을 뿐 근본 원인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를 그렇게 발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데 수많은 정신치료사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폐차나 베개를 실컷 두들기고 나면 힘이 빠지고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식을 취하고 배부르게 먹고 났을 때 누군가가 화의 씨앗에 물을 뿌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사나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화를 예행 연습함으로써 그 뿌리가 그새 더 튼튼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락실에 가도 주먹으로 치는 것들 있죠. 오락실에서 치든 베개를 치든 화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화를 연습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섬뜩하지 않아요? 실제로 화를 낼 때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 감정이 억눌러져 있었던 것인데도 상대방을 탓하며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연습을 한 것 마냥 폭력적인 행동으로 무의식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화의 에너지를 분출하셨다면 이제는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와 접촉하기를 하고 난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알아. 내 마음속에 지금 화가 들끓고 있다는 걸 알아. 하고 화의 실체를 파악한 뒤에 호흡에 마음을 온전히 두고 걷기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명상을 통해서 화를 달래야 합니다. 이렇게 의식적인 호흡과 걷는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화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을 실천하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걷고 호흡하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겁니다. 화가 날수록 몸과 마음은 경직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걸으면 굳어있던 신경계가 풀어지고 밖에 나가면 고통을 드러내지 않은 것들과 접촉을 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됩니다. 푸른 하늘, 맑게 노래하는 새, 나무, 꽃, 어린아이는 우리와 우리 주위를 신선하게 해주고 치유해줍니다. 몸과 마음이 경직되었을 때 좀 더 느슨한 몸과 마음이 되도록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쿵푸 팬더에서 보면 사부가 inner peace, inner peace,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죠. 저도 화의 감정이 일면 inner peace 하면서 호흡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실제로 많은 도움이 돼요. inner peace, inner peace. 특히 복식호흡을 좋아합니다. 복식호흡.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숨을 내쉴 때는 천천히 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을 입으로 조금씩 내쉽니다. 이렇게 배가 솟아오르고 꺼지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의식적인 호흡을 하면 화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틈틈이 습관이 되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릴렉스 해봅니다. 어깨와 등은 곧게 펴주세요. 편안하게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들여마시고 내쉬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밀어 보세요. 난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알아. 내 마음속에 지금 화가 들끓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숨을 천천히 깊이 내쉽니다. 난 화를 달랠 거야. 편안하게 내쉽니다. 릴렉스. 이렇게 숨을 잘 쉬는 것, 호흡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따라하신 님들 모두 잘하셨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삶이 좀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의 내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드시 의식적인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도 얼굴 상태 또한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화가 났을 때 거울을 본 적 있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삐지면 왜 입이 삐죽하고 나올까요? 그런데 삐졌을 때는 그나마 귀엽기는 하죠. 화가 났을 때는 또 다른 얼굴이 됩니다. 화가 나면 무서운 얼굴을 떠나서 모두가 똑같은 현상일 거예요. 못나 보여요. 화가 났을 때 거울을 본 적 있어요? 거울 앞에 있는 본인이 정말로 못생겨 보였을 거예요. 거기서 살짝 부드럽게 미소만 지어도 금세 이쁜 얼굴로 변합니다. 인생은 거울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도 따라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립니다. 이뻐 보이고 싶으면 간단해요. 미소 지어요. (27페이지입니다)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말이나 행동을 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로 갚아줄 거야. 내가 내게 고통을 주었으니까 나도 너한테 고통을 줄 거야. 내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난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위안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쌍방 모두가 갈수록 더 마음이 아파질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정과 도움이다. 어느 쪽도 안갚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화가 치밀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화를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못한다. 자신의 마음속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 들 뿐이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쳐보자. 그러면 당신은 무엇보다 먼저 그 불을 끄려고 해야 한다. 방화범에 혐의가 있는 자를 잡으러 가서는 안 된다. 만약 집에 불을 지른 걸로 의심가는 자를 잡으러 간다면 그 사이에 집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당연히 먼저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 화가 치밀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계속 그와 입씨름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이 붙은 집을 내버려 두고 방화범을 잡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다.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공감 가는 말입니다. 화가 날 때 툭 던지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좋은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후회거리보다 추억을 많이 만들어라. 화날 때 말을 많이 하면 대개 후회거리가 생기고 그때 잘 참으면 그것이 추억거리가 된다. 저도 심하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화를 표현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 스스로가 더 힘들더라고요. 계속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면서 후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상황 자체를 아예 안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후회거리보다 추억을 많이 만들어라. 화날 때 말을 많이 하면 대개 후회거리가 생기고 그때 잘 참으면 그것이 추억거리가 된다. 화가 났을 때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기로 해요. 위에 타고르의 깨달음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서 살기로 해요. 한 번이라고 해도 화를 크게 내게 되면 그 관계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선풍기의 전원을 끄더라도 선풍기는 한참을 더 돌다가 멈춥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화가 당장 뚝 꺼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가 서서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감자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화도 날감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날감자를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화는 우리가 즐길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잘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시 말해서 감자를 익히듯이 잘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해와 애정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할 것입니다. 감자를 삶을 때 15분이나 20분 정도 가열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자각이라고 하는 불로 가열해서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20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는 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길어도 24시간을 넘기지는 말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버리면 좋은데 어쩌다 보니 하루가 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온 집안이 지독한 냄새로 가득할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라고 합니다. 약속해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기로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의식은 씨앗과도 같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나쁜 생각에 물을 주면 내 마음은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내 영혼은 나를 괴롭히는 상대의 못난 모습과 똑같아진다. 내 생각은 나의 작품과도 같다.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 나를 만든다. 그러니 분노가 내 영혼에서 자라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내 영혼의 근육을 길러나갈 때 나의 삶은 맑고 튼실해진다. 마음이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잖아요. 이왕이면 향기 나는 천국이 좋겠죠. 좋은 향기를 맡고 싶으면 내 마음의 정원에 예쁜 꽃과 나무를 심어야겠죠. 마음의 정원에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 냄새가 가득할 거고, 마음의 정원에 예쁜 꽃을 심으면 달콤한 꽃향기가 가득할 겁니다. 나쁜 생각에 물을 주면 내 마음에 나쁜 것들이 자라고, 착한 생각, 좋은 생각에 물을 주면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쑥쑥 자라날 겁니다. 식물을 키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햇빛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잖아요. 따뜻한 햇살이 식물의 줄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과 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면 못된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식물이 햇살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서서히 변할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해와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여리고 상처 입은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만 하냐고 되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그대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을 건가요? 저는 요즘 라벤더 향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꽃을 심기 전에 마음의 정원이 촉촉해지게끔 물을 먼저 뿌려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향기가 날리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